제주도에 반한 한 남자가 있었다. 1년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이 거친 섬의 모든 것을 남겨두고 싶었다. 화공을 시켜 그린 41장의 그림, 그리고 자신이 직접 쓴 제주 백과 사전까지. 제주 목사 이형상의 눈에 비친 제주의 모습은 자연과 공존하며 살았던 제주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311년 전 탐라로의 시간 여행이 시작된다. 거친 화산섬 제주도. 용암이 굳어져 만들어진 제주의 땅은 인심이 박했다. 사시사철 온갖 먹거리를 내준 것은 바다였다. 풍부한 수산 자원으로 인해 제주 사람들의 가장 큰 단백질 공급원은 물고기였다. 탐라 순력도. 41장의 그림 중에 하나인 화북성조, 화북진에 소속된 군사들의 훈련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림의 오른쪽에 배 여러 척이 보인다. 당시 제주도 관문 중의 하나였던 별도포다. 지금의 화북 일동으로 중요했던 포구였다. 애월조점. 애월진이 군사와 말을 점검하는 모습에서도 배 한 척이 보인다. 명월조점. 군사와 말을 관리하는 명월진의 앞바다에도 돛을 올린 배들이 그려져 있다. 18세기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물고기를 잡았을까? 이 형상보다 50년 앞선 이원진 제주 목사도 제주의 바다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다. 제주시 도리로에 위치한 이호태우 해변. 이곳에는 원담이 아직 남아있다. 원담이란 밀물대에 불려든 고깃대들이 썰물이 나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줄줄이 담을 쌓아둔 것이다. 돌로 만든 그물인 셈이다. 이호태우 해변의 원담은 원래 새동네에 있던 모살원이 매립공사로 인해 사라지자 이곳에 복원해 놓은 것이다. 무려 그 길이가 300m. 제주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원담이다. 원담에는 종종 돌고래 새끼들이 갇혔다. 하지만 가장 많이 잡힌 것은 멜이었다. 멜은 큰 멸치를 가리키는 제주 방언이다. 원담이 반짝이는 은빛으로 가득 찰 때면 사람들은 사돌이나 족바지를 들고 나가 다 함께 매를 퍼왔다. 1년치 먹을 멜젓을 담그고 나면 반찬 걱정은 사라졌다. 하지만 모름지기 물고기를 잡는다고 한다면 배를 이용해야 할 터. 제주 사람들은 떼배를 타고 나가 낚시로 물고기를 잡았다. 떼배는 제주 방언으로 뗏목이라는 뜻이다. 원시적인 고깃배로 통나무 10여 개를 나란히 엮어서 만들었다. 구상나무가 사용됐다.
물밑 속 거친 현무암 때문에 그물 어업이 힘들었던 제주도. 하지만 이호동 앞바다만은 예외였다. 이곳에서는 매년 6월부터 9월까지 멜잡이를 했다. 배들이 육지 쪽으로 멸치떼를 몰아오면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물을 잡아당긴다. 이때 가창력이 뛰어난 사람이 선소리를 하고 그물을 당기는 사람들이 동작에 맞추어 후렴구를 힘차게 불렀다. 멸치는 봄에 남해에서 출발해 8월에는 평안도와 함경도에 이른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다시 남해로 돌아온다. 배 타고 배 타고 한 5시간씩. 요즘은 거기 안 잡히는 편입니다. 작년에는 이맘때 많이 잡혔어요. 작년에는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물가가 좀 헐고 이랬는데. 1629년부터 무려 200년간 제주 사람들은 섬 밖을 나갈 수 없었다. 먼 바다 조업이 불가능했던 그 시절. 그네에서 잡히는 멸치는 중요한 식재료가 되었다. 멜젓, 멜조림, 멜국까지. 제주도에서는 멸치 음식만으로도 한 상이 차려진다. 하지만 제주 바다의 으뜸은 옥돔이다. 제주 수산시장. 제주의 신선한 식재료가 모두 모이는 곳이다. 제주 토박이 할머니들의 넉넉한 인심도 경험하고 제주도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도 들을 수 있다. 이거 얼마나 말려요? 2시간, 3시간. 2시간, 3시간 정도. 제주도에서는 옥돔하면 어떤 생선이에요? 옥돔이 최고예요. 제주도에서는 옥돔이 최고. 구워 먹는 것이 최고고, 그 다음은 미역국 끓여도 좋고, 조림해도 좋고, 이거는 다 해먹어서 해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옛날에는 이제 죽도 많이 해 먹었었고. 예. 제주도에서 생선이라고 하는 거는 옥돔을 칭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이제 생선이라는 이름, 생선이라고 이제 붙일 수도 없고, 그냥 각자의 이름을 붙여요. 뭐 우럭이나 각재기, 그리고 고등어, 갈치 등등 각자의 이름이 있는데 얘네들은 생선이라고 칭할 수도 없어요. 네, 그만큼 이제 옥돔, 제주 생선은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은 그런 재료였죠. 제주에서는 명절이나 제사 때면 조상에게 옥돔을 올렸다. 옥돔은 겨울철에 맛이 좋기 때문에 11월부터 4월 사이에 사서 보관해야 했다. 방법은 간단했다. 도정하지 않은 볼이나 좁쌀 항아리에 옥돔을 묻어두거나 햇빛에 말렸다. 자, 이거는 마른 옥돔이거든요. 네. 마른 옥돔인데 이제 옛날에는 이것도 햇볕에 말려서 각 가정에서 이렇게 보관했다가 이제 자기 제사나 명절 때 맞춰서들 다 해놓는데 네. 요새는 사다 쓰는 맞아요. 세상이 돼서. 자, 저기 그 보통 생선이 네. 생선 자체에 가지고 있는 염분에서 1%나 2% 가미됐을 때 더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소금간이 된 거 네. 이런 걸 가져서 이제 국을 끓여 먹으면은 국이 더 담백하고 맨 먼저 하는 것이 이제 무가 좀 익어져야지 국물이 시원하겠죠. 네네. 그래서 무 썰어서 그 나박썰기라고 하니까요. 무는 재료가 굉장히 예, 단순해요. 간단하죠. 네. 단순하고. 제주에서는 육류와 어류의 채소뿐만 아니라 해초와의 궁합도 고려해서 음식을 만들었다. 말린 옥돔으로 국을 끓일 때는 미역과 물을 넣었다.
소금도 덜 들어가고 비린내도 나지 않았다. 양념은 많이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끓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저기 미역 넣고 네. 마늘 넣고 또 이제 뭐 간 맞추면 끝이에요. 아, 진짜 단순한 재료. 제주도,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재료의 맛으로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예. 자, 미역 넣고요. 불 세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청장으로 간을 하겠습니다. 국간장으로. 자, 건옥동국이 끝났습니다. 옥돔은 조상께 바치는 음식으로 환자나 아이들의 영양식으로 사용되었다. 귀한 만큼 소중한 이들을 위한 식재료였다. 제주의 강한 바람과 지천의 돌은 독특한 주거 형태를 만들었다. 바깥채를 지나 들어가면 넓은 마당과 안채가 나온다. 집 둘레에는 돌담에 쌓인 텃밭이 넓게 자리를 한다. 우영팥이다. 집에서 필요한 먹거리를 키우는 특별한 정원. 사시사철 싱싱한 채소를 키울 수 있었다. 한반도하고 달리 뭐 농업 환경이라든가 로 환경이라든가 이런 이 식재료를 구할 수 있는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주도만의 그 음식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 대표적인 게 이제 쌀이 없으니까 잡곡밥 위주로 먹었고요. 늘 우영팥이라고 해서 제주도의 특유의 텃밭이 있는데 거기서 사시사철 사철 겨울까지도 배추를 생배추를 뜯어다가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생채소를 매 끼니마다 먹었고 오히려 재료가 신선하지 않으면 맛을 낼 수 없는 음식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늘 신선한 채소가 나오는 우영팥은 자연 저장고인 셈이다. 우영팥에서 나오는 것만으로도 5인 가족이 충분히 먹을 수 있었다. 그러한 까닭에 우영팥은 제주 사람들의 삶을 유지하는 가장 큰 힘이었다. 돌담만 잘 쌓아 바람을 막아주면 한겨울에도 배추나 마늘이 잘 자랐다. 우영팥에는 채소 외에 나무들도 심었다. 제피나무, 감나무, 감귤나무, 차롱 등 여러 죽제품을 만들 수 있는 대나무도 심었다. 처마밑이나 우영팥 한편에는 양하가 있었다. 제주 사람들은 양해라 부른다. 독특한 향과 아삭한 식감이 좋아 제주에서는 양하로 장아찌도 만들고 무쳐서도 먹었다. 우영팥에는 제사상에 올리기 위한 귤나무도 심었다. 조상님께 올리는 귀한 과일, 귤. 하지만 제주 사람들에게 귤은 무서운 과일이었다. 1448년 봄, 세종대왕은 휴식을 위해 집현전 문인들과 희우정을 찾는다. 이 자리에 함께했던 동국 문종은 신하들에게 진귀한 과일 한 접시를 하사했다. 귤의 원산지는 인도 북동부 아삼 지방과 중국 남부의 운남 지역이었다. 국내로 유입된 것은 삼국시대 초기로 추정되며 고려시대부터 이미 중요한 진상품이었다. 감귤이란 용어는 세조실록에 처음 등장한다. 1455년 세조가 제주도 안무사에게 내린 유지에서다. 동의보감에서는
귤의 효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조선시대 감귤은 맛과 향뿐만 아니라 그 효능도 뛰어나 무척 귀한 과일이었다. 탐나 순력도 중 고원방고라는 제목의 그림이다. 고든 과원은 중앙정부의 감귤을 진상하기 위해서 제주목에서 직접 설치하여 관리했던 과수원이다. 고든 과원이 있던 곳은 서귀포시 강정동이다. 1702년 당시 사람들은 이곳을 염돈마을에 있는 과수원이라 하여 염돈과원이라고도 불렀다. 이영상 목사 당시에는 저희 동네 이제 전체 과수원이 42개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기록상으로 과원이 처음 만들어진 거는 중종 21년 이수동 목사 때 이제 별방, 동해, 명월 이러한 곳에 이제 5군데 이제 과원이 이제 만들어진 것으로 나옵니다. 그 후에 이 과원은 이제 점차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몇 년 뒤에는 이제 뭐 중종 때 와서는 이제 25년에 와서는 이제 한 30개 정도, 다음 숙종 때 와서 좀 더 이제 불어나고, 이영상 목사 때 와서 이제 최대 42군데 이제 과수원이 이제 조성이 되어진 거죠. 탐나 순력도의 감귤 봉진이란 그림이다. 감귤 봉진은 여러 종류의 감귤과 한약재로 사용되는 귤 껍질을 봉진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망경류 앞들을 보자. 사람들이 장막 아래서 정성스레 귤을 포장하고 있다. 머나먼 한양까지 가는 도중 감귤이 짓눌려 상하거나 썩지 않도록 집단으로 하나하나 조심스레 싸서 넣었다. 영조 때부터 특별한 과거 시험이 치러졌다. 이름하여 황감제. 매년 귤이 진상되는 시기에 성균관과 사학유생을 대상으로 열린 과거 시험이다. 이 황감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주의 귤 진상과 관련된 사실은 과거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그러니까 한 해 첫 귤을 이제 진상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귤을 1운에서 20운까지 이제 바치게 되는데 첫 1운을 바칠 때 귤이 제주에서 올라오면 왕은 이제 그 귤을 성균관 유생들에게 이제 하나씩 나눠주면서 과거 시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제주에서 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축하하는. 수석의 경우는 이제 바로 전시에 직보할 수 있는 권한을 줬고, 차석의 경우는 향시나 이제 한성시 시험 보는데 이제 30%의 어떤 가산점을 주는 그러한 그 시험이었던 거죠. 그러나 조정에서 감귤을 귀하게 여길수록 제주 농민들은 더욱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1653년 제주에서는 생과용 귤은 무려 86,053개, 약재형 귤은 116근 열량이 진상되었다. 곡물로 바쳐야 할 감귤의 수량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과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웠다. 때문에 관리들은 일반 민가의 귤나무에까지 횡포를 부렸다. 관아에서 조성된 과수원에서만 생산되는 양을 갖고는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수량을 채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지방 관할에서는 여러 가지 계획을 이제 정책을 세우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귤이 익기까지에는 시일이 있잖아요. 비나 바람에 의해서 귤이 떨어져 버릴 수도 있고, 다음에 해충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귤이 떨어져 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관아에서는 그거를 다 그 주인이 따먹었다고 그래서 이제 책임을 이제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는 제주도민들은 고통을 주는 나무라고 감귤을 이제 인식했고, 그래서 이제 몰래 밤에 뜨거운 물을 끼얹어서 귤나무를 일부러 고사시키는 경우들이 이제 비일비재했던 것이죠. 조정에는 기쁨이, 백성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주었던 감귤 진상제도는 1894년 갑오개혁으로 곡물제도가 폐지되면서 사라진다. 이형상 목사는 익어가는 감귤 가원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음같이 기록했다. (311년) 전 제주에서는 어떤 귤들이 재배되었을까? 탐라 순력도 중 귤림 풍악이라는 제목의 그림이다. 제주 관아의 망경루 뒤에는 귤 과수원이 있었다. 그곳에서 풍악을 즐기는 모습이다. 그림 아래에는 제주 사읍에서 열린 귤의 종류와 수가 적혀 있다. 다양한 종류의 토종 감귤들. 제주도에 아직까지도 모두 남아있을까? 그거에 대한 정확성은 다른 도입귤보다는 훨씬 더 강하죠. 그러면 옛날 귤을 가지고 좀 접목해서 지금 나오는 그런 귤들도 있나요? 저 아직까지 그런 품종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그 연구를 200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이제 저온에 강한 품종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교배를 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개통들은 있습니다. 근데 아직 품종이 되려면 한 5, 6년은 더 있어야 아마 품종 재래귤과 이렇게 교배된 품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귤들이 어떤 종류 있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현재까지 이제 과거에는 한 30여 종의 이제 재래귤 품종들이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게 다 이제 수탈이, 소실이 되고, 현재 이제 12종만 이제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장의 12종의 이제 재래귤들이 이제 재배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제주도에서 네. 대부분이 이제 기원이 이제 제일 오래된 게 이제 350년 정도 된 그 원목들이 이제 보존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제주도 섬 지역에 섭섬에서 이제 자생이 되고 있는 감귤이 있어요. 홍귤이라는 품종이 이제 저쪽에 보이신 저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거면 약간 붉은, 다른 귤들보다는 약간 붉은 색이 나거든요. 그래서 홍귤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옛날에 이제 진상이 됐던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되게 맛있게 생겼어요. 울퉁불퉁. 예, 이건 그나마 이제 과육이 좀 있어서 식용으로 약간 가능한 품종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12종이 지금 남아있어요. 네. 이거는 무슨 귤이에요? 이것도 귤이에요? 예, 이거 재래귤 중에 한 종류인데요. 이 사두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사두감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 일종의 설에 의하면 이 울퉁불퉁한 게 사자 머리에 그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사두감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게 크기가 와 굉장히 네, 큰 거는 300g 이상. 지금 이 정도 크기가 이제 정상적인 큰 겁니다. 예. 가까이 보면 징그럽다. 사두감은 추위에 강하고 신맛과 쓴맛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또 토종 감귤 중에서는 재미난 이름의 감귤도 있다. 이게 감자예요? 예, 이게 감자 맞습니다. 예. 먹음직스러운데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진짜요? 예. 아니 예전에 그 요리책 고조리서를 보면서 감자가 있길래 전 진짜 감자를 활용한 줄 알고 근데 뭔가 약간 이제 안 맞는 게 있어서 알고 보니까 귤이더라고요.
오, 되게 달큰한 향도 많이 나는데요? 예, 달콤할 겁니다. 실 것 같은데. 근데 먹을만해요. 아, 그래요? 맛있어요. 약간 산미 있는데 진짜 다네. 네. 일제 강점기 때 새로운 품종에 밀려 점차 사라졌던 토종 감귤들. 하지만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우리 곁에 다시 돌아오고 있다. 우리의 토종 감귤로 새로운 한식을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김치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이 칼집을 넣은 물을 이제 소금물에다가 살짝 절이고 흐물흐물해지면 반을 집어가지고 이 꽃잎 모양을 낼 건데요. 이렇게 돌돌 말아주시면 돌돌 말다 보면 이렇게 그 모양이 완성이 되고요. 이거를 빠진 북각본 모양을 여기다가 이제 감귤 배하고 그다음에 마늘하고 생강 넣고 이제 소금으로 간이한 거 넣어주시면 달콤하고 시원한 귤물 국화김치가 완성됐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살았던 제주 사람들. 그들은 환경을 생각하는 자원의 선순환을 이미 실천하며 살고 있었다. 자, 이쪽으로 좀 가보시게요. 네. 예. 도통이라고 좀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 음식 찌꺼기 그리고 우리가 화장실이라고 하죠. 옛날에 네. 이제 화장실 그리고 여기서 거름을 퇴비를 쌓았어요. 아, 여기가 바로 그곳인가요? 예, 그렇죠. 이제 돼지가 여기에 한 2마리 정도 이렇게 있고 여기 집이 있고 여기에 그 찌꺼기들 주는 그릇이 있어요. 그렇게 가정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체내에 있는 이제 음식을 먹고 용변을 보는데 그 요즘에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변기처럼 생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옛날에는 외돌팡이라고 해서 이렇게 앉아서 이게 용변을 보는데 돼지가 자기가 이제 음식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찌꺼기만은 부족하니까 사람이 그 똥을 먹고 하는데 사람이 여기에는 몽둥이가 이제 하나 있어요. 그리고 손잡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옷을 내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못 떠도록 이렇게 막았고 예, 오지 못하도록 뭐냐면 이게 덤벼울면 어린애들은 무서워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화장지가 없어서 볏집이나 보리집으로 해서 이제 사람이 뒤를 이 용변을 보고 난 다음에 뒤처리를 했어요. 전통적으로 제주에서는 집집마다 도통시에서 흑돼지를 한두 마리씩 키웠다. 돼지는 잡식성이라 무엇이든 잘 먹었지만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돼지에게 줄 음식 찌꺼기도 없었다. 돼지는 인분이 변질되기 전에 곧바로 먹었다. 그 덕분에 인분 안에 살아있던 미생물과 유산균이 들어가 돼지의 면역력이 강해졌다. 지난 2015년 3월, 제주 흑돼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제주축산진흥원의 260여 마리에 한해서다. 작은 중산간 마을인 두모리. 이곳에 제주 유일의 생계형 토종 흑돼지 농장이 있다. 김흥두 씨가 제주 토종 흑돼지를 기르기 시작한 때는 1990년대 초반이다. 당시 제주의 토종 흑돼지는 거의 자취를 감춘 때였다. 다행히도 암놈 4마리와 수놈 1마리를 발견했다. 1986년의 일이다. 순돔에게는 김문이란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곳의 흑돼지들은 모두 김문의 자손이다. 예전에는 방목할 여유 좀 없고 통시라고 해서 한
한 15평, 20평 안팎의 그 가둬두는 것도 만들고 거기에다가 물도 지어주고 집도 지어주고 해서 거기서 퇴비도 생산하고 사람 인분도 처리하고 일거양득이죠. 농사를 얼마나 짓냐. 통시 보면 그 사람들 식구가 몇인가 알 수 있고 통시를 보면은 농토가 얼마나 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데에도 비료가 비싸서 마음껏 땅에다가 뿌려주질 못했어요. 그래서 소 두엄은 밭에 가면 걸으면 안 돼요. 바로 가면 두엄을 갖다 놓고 한 6개월 이상 돼지가 밟아주면서 자기 배설물하고 섞어가면서 놔둬야 한 6개월이 지나야 완전한 퇴비가 됩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온 덕에 제주 토종 흑돼지는 튼튼한 형질과 뛰어난 맛을 지니게 됐다. 쫄깃쫄깃하고 고소한 데다가 육즙까지 풍부해서 특별한 날이면 돼지고기는 상에 반드시 올랐다. 돼지를 삶거든요. 삶아서 남은 삶은 물, 국물이죠 말하지만 삶은 물을 갖고 국을 끓일 때 몸을 집어넣어서 끓이면 아주 특히나 돼지 먼저 삶고 다음에 뭐 하냐면 순대를 삶아요. 순대 삶은 물에다가 몸을 집어넣고 소금 간 다음에는 그게 아주 맛있는 몸국이라는 거예요. 잔치날이면 반드시 먹었다는 몸국. 과연 어떤 음식일까? 이것들은 뭐냐면은 몸국 재료. 제주도 유명한 몸국. 이거는 이제 마른 몸이고 겨울에 해뒀다가 이렇게 말린 거고 이거를 이제 씻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 약간의 김치 들어가고 요거는 이제 장간막이라고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이거 보고 미역기라고 하고 미역기라고 그래서 이 내장이 들어가야지 맛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기름기 제거해가지고 다 씻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양념은 마늘 다진 거하고 후추하고 요거 이제 국간장이고 메밀가루가 들어가고 메밀가루 풀어놨어요 미리. 배추도 조금 이제 썰어 놓는 집도 있고요. 근데 신김치가 조금 들어가야지. 몸도 듬성듬성 썰어 준비한다. 몸은 모자반의 제주 방언이다. 먹을 것이 귀한 시절 돼지고기 국물은 특별한 음식이었다. 나이가 많아 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어른이 계시면 직접 집으로 찾아가 나눠드릴 정도였다. 푹 우러나온 돼지고기 육수는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고 기운을 돋구어 주었기 때문이다. 물에 푼 메밀가루를 넣어주면 국물이 빨리 식지 않고 맛도 구수해졌다. 여기에 모자반을 넣어 끓이면 몸국 완성이다. 돼지고기의 단백질과 지방, 모자반의 칼슘이 만나 특별한 영양식이 만들어졌다. 배지근하다. 진짜 배지근하다. 나가 끓여도 배지근하다. 귀도 굉장히 쫄깃해가지고 씹히는 감이 되게 몸의 그 향기도 굉장히 있고 육수가 옛날에는 진짜 그 잔칫날에 뭐 고기 삶아놓고 뭐 삶아놓고 그 국물에다가 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정말 더 맛있었을 것 같아요. 그 옛날 그럴 때는 돼지 삶고 돼지도 한 마리 아니면 몇 마리 삶고 순대 삶고 내장 삶고 그러다 보면은 그게 아주 진국이 되니까. 제주에서 혼례는 무척 중요하고 큰 행사다. 보통 3일 동안 잔치를 벌린다. 이때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이 고기 도감이다. 도감은 혼 상례에서 손님들에게 대접할 고깃반을 나누는 사람이다.
고깃반에는 돼지고기 3점, 순대 1점, 마른 두부 1점이 놓였다. 그게 이제 먹을거리가 귀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잔치나 상이 나거나 했을 집안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특별히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거의 요즘 제주도 말로 괜당이라고 하는 시족부락을 이루고 살았어요.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다 보니까 그 마을에서 이를테면 행동대장이 될 만한 어르신, 그러니까 한 40대, 50대 활동력 있으면서 이 청년들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대장 노릇을 하는 거죠. 행사가 있으면. 그 양반이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 먹을거리를 똑같이 분배해주는 역할.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파티 플래너인 거예요. 돼지 몇 마리 잡으실 겁니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손님이 몇이나 될 겁니까?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2마리 잡을 거다, 3마리 잡을 거다, 아니면 뭐 손님이 몇백 명 될 거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똑같이 썰어내요. 그러니까 보통 기술이 아니죠. 그래서 도감이 만약 잘못해버리면 그 잔치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똑같이 나눠줬냐면 반이라는 음식은 머리수당 무조건 하나씩이에요. 그래서 엄마 등에 업혀온 갓난아기나 아니면 나이 먹고 오신 할머니, 할아버지나 뭐 청장년이나 똑같은 양. 그래서 모든 음식, 특히 귀한 음식은 모두가 다 같이 나눠 먹어야 된다는 공동체 의식을 철저하게 담은 음식입니다. 잔치에 술이 빠질 수 없는 법. 쌀이 귀한 제주도에서도 술을 만들어 마셨다. 심지어 손꼽히는 명주도 탄생됐다. 바로 고소리 술이다. 제주 사람들은 오메기 술이 쉬어질 때쯤이면 고소리로 소주를 만들었다. 개성소주, 안동소주와 함께 3대 소주로 꼽히는 고소리 술. 제주도는 그 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밭농사에서 생산된 좁쌀을 가지고 이제 막걸리로 빚은 술이 오메기 술이고요. 고소리 술은 그 오메기 술을 이제 잘 더 정성껏 여러 번 빚어가지고 이제 청주까지 다 완성된 다음에 그 술덫을 가지고 가마솥에서 고소리라는 옹기로 소주꼬리로 한 방울 한 방울 내린 술이 고소리 술입니다. 쌀이 귀한 제주도에서는 잡곡으로 술을 빚었다. 오메기 술은 좁쌀로 만든 청주다. 발효가 잘 되도록 좁쌀을 가루로 내어 구멍떡인 오메기 떡을 만들어 사용했다. 이제 그 차조로 술을 만들어서 그 가루를 내 가지고 그걸로 떡을 빚어서 그 술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유행하고 있는 제주도 오메기 떡이 사실은 간식용 떡이 아니고 술떡이었던 거죠. 그걸 끓는 물에 넣어서 그러니까 익으면 떠오르는데 그 익은 떡을 가지고 한 지박에 넣고 막 이게 휘저어가지고 걸쭉하게 휘저으면 그게 이제 걸쭉한 맛에 약간 단맛도 있고 하니까 그걸 조금 띄어서 팥국을 묻혀서 손자 손녀 나눠준 게 지금 간식떡인 오메기 떡의 원조가 된 거고요. 여기를 한번 더 또 찌나요? 예, 한번 예. 저기 아직 다 안 익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 고두밥을 잘 쪄야 이제 누룩 속에 있는 효모가 이거를 밥을 먹고 맛있는 술을 많이 만들죠. 예, 이 술밥을 잘 쪄야 됩니다. 얼마나 찌십니까, 술을? 이게 잡곡이기 때문에 한 1시간 정도 찌고 그 전에 이제 한 6, 7시간을 물에 충분하게 잘 불렸다가 건져가지고 이렇게 찝니다. 근데 아까 지금 보니까는 밥만 들어간 게 아니라 좀 다른 것 같은데. 예, 좁쌀하고 보리쌀이 들어갔어요. 예. 제주도는 쌀 생산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좁쌀이라든가 보리라든가 수수를 가지고 술을 빚어왔습니다. 그래서 고소리 술은 타도의 그 쌀술에서 느낄 수 없는
다채롭고 풍부한 그런 독특한 맛을 지니게 됩니다. 예. 오메기떡이 눌러붙지 말라고 이렇게 댄잎을 이렇게 밑에다가 깔아주고, 예, 대나무 이파를 깔아주고 이렇게 오메기떡을 하면 이제 눌러붙지 않거든요. 그래서 삶은 오메기떡을 으깰 차례다. 뜨거울 때 이렇게 으깨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굳어져 버려가지고 잘 안 으깨져요. 자, 여기서요 이제 누룩을 넣겠습니다. 누룩을 저온에서 발효시키는 거죠. 오메기술의 발효에 필요한 기간은 일주일 정도다. 오메기술을 고소리에 증류시켜 소주를 내리면 완성. 그래도 제법 많이 떨어지죠. 생각보다. 13세기 말 제주도가 몽골의 지배를 받았던 약 100년의 시기. 이때 소주 제조법이 전해졌다. 탁주, 청주와 달리 반영구적인 고소리 술은 조선시대 제주 사람들이 즐기는 술이 된다. 고소리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사망한 제주 목사에 관한 기록이 있을 정도다. 가난했던 시절의 제주의 여인들은 고소리 술을 시장에 내다 팔아 살림에 보탰다. 낮에는 밭일과 물질을 하고 밤이 늦도록 고소리 술을 담근 후에야 잠든 아이들 옆에 겨우 몸을 놓일 수 있었다. 어머니의 향기가 나는 술이라는 뜻의 모향주. 고소리 술의 또 다른 이름이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독주인데 몸 넘기기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끝맛이 굉장히 깔끔하고 개운하고 맛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정성하고 이게 선생님 손에 그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바람과 돌과 여인이 많은 섬 제주. 그리고 제주의 또 다른 별명은 장수의 섬이다. 탐라 순력도에는 세 장의 양로연 그림이 있다. 이영상 목사는 제주 순력 기간 중에 세읍에서 양로연을 열었다. 제주의 세읍에서 각각 열렸는데 정의양로, 대정양로, 제주양로 순서로 이루어졌다. 과거의 경우는 조선시대의 경우는 사실 노인들에 대한 공경 이게 하나의 정책이었죠. 그래서 이제 중앙부서에 이제 기노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졌었고, 파견되어진 목사나 이런 수령들의 경우는 그러한 지방민들을 모아서 관례적으로 이 경로잔치를 이제 열게 됩니다. 원래 경로잔치는 이제 80세 이상을 이제 초청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주 사무를 통틀어 볼 때 이제 80세에서 90세 사이 이상은 이제 한 200명 정도 나오고 90세 이상은 한 30명, 다음 100세 이상도 이제 3명이 이제 있습니다. 제주 양로는 1702년 11월 19일 제주목 관아에서 치룬 양로연을 그린 것이다. 정의 양로나 대정 양로에 비해 행사 규모가 월등히 크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위쪽 중앙에 제주 목사가 자리를 잡고 가운데에는 축하 공연이 열리고 있다. 사명이 바다이다 보니까 이제 그 해양 음식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해조류를 많이 이용했다든가 어패류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신선한 상태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자극성 있는 음식들을 조리한 게 아니고 굉장히 단순하게 뭐 된장 간장 위주의 간단한 그 양념만 쓰면서
최단시간 내에 그냥 익혀내는 음식들. 그래서 조리법이 단순해서 오히려 재료가 신선하지 않으면 맛을 낼 수 없는 음식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꾸준하게 섭취를 하셨기 때문에 건강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흔히들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체내의 어떤 뭐 저항력을 길러주고 항노화 활동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음식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 분들이 좀 장수하신 분들이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맛있는데요?